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남북의 코로나19 소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아봤었는데요. 네. 이 북한에선 심지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결핵약을 구한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핵약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폐렴 예방주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북한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이신 김신곤 고대 안암병원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기자 강미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칭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보 공개가 워낙 투명하다 보니까요. 네. 또 확진자가 나오면 알려주죠. 그렇죠. 확진자 동선 공개하죠. 진짜 투명하잖아요. 맞아요. 또 의료진들 얼마나 희생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의료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교수님. 여러분 방송 보시면 이 방호복이 우주복처럼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산소 마스크처럼 돼 있고 한 3시간씩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죠. 땀 범벅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환자들이 중환들이기 때문에 살려내기 위해서 경우에 따른 심폐소생술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사실 자원에서 가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코로나19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사들이고 아름다운 영웅들이다. 저희 사회가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다 동선자까지 이제 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만 북한은 일부 감추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픈이 되지 않고 주민들 주변에는 격리가 된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남북한이 좀 안쓰러워요. 저는 북한 상황이. 그런데 요즘 그 북한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요즘에 알림 문자 많이 오는데 그걸 활용은 북한은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만약 경우에 그 알림 물자를 누군가가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통신사가 해야 되냐 아니면 정부가 해야 되냐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가 되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알아서 주로 이제 소식지를 받아본다면 노동신문이나 TV죠. 네. 자,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법이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지 북한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계속해서 관련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막에 위생선전 활동 강도 높이라고 돼 있고요. 스피커 달린 차가 보이는데요. 우리 선거철 풍경하고 비슷한데요? 경제선동차의 방송차거든요. 네. 저 차를 가지고 시기마다 북한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시기별로 정책에 따른 그런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저런 방송차를 활용해서 위생선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선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가 4개가 달린 방송차가 다니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에게는 낯선 모습인데요.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알리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또 장비도 굉장히 현대화돼 있고 미래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사회주의 의료가 갖는 특성이 예방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특히 물자라든지 치료약제 이런 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욱이 이런 방역에 애쓰는 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볼까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손을 깨끗이 씻어라, 마스크를 꼭 하고 다녀라 이런 여러 가지 위생 그런 수칙을 저희는 이제 TV나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지만 북한은 저렇게 호담당 의사들이 나가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SNS로 문자 보는 거는 정보는 저희가 받죠. 그렇지만 그 문자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정말 행동에 참여하겠다 이게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방역 선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선동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까닭에 저는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북한의 이 중앙집중적인 시스템, 의료 시스템의 일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와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호 담당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호 담당 의사는 도대체 어떤 의사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의사 한 명이 준의사라든지 지역을 담당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보통은 우리식으로 하면 호가 가정이기 때문에 100가정 내지 한 150가정을 주치의가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기는 보건의료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치료하거나 또 전원하는 노력들을 그 호 담당 의사들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민 중에 만약에 열이 갑자기 난다. 그럼 호 담당 의사가 직접 와서 뭐 여러 가지 진료를 봐주는 건가요? 원래 일상적으로는 호담당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번은 이게 비루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누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요새 휴대폰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3, 4일 동안 보고를 한다고 해요. 담당 의사한테. 나 열이 어제보다는 몇 도로 떨어졌고 뭐 아니면 오늘은 더 올랐고 이런 상태를 하게 되면 뭐 37도 이상 넘어간다 하게 되면 구급차가 이제 이송해 가는 거고 안 그런 사람은 4일에서 7일까지는 더 집에다 자가격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기가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우리도 이 대면 접촉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그렇죠. 뭔가 음식도 배달을 시켜 먹거나 택배가 부쩍 늘었잖아요. 만약경에 전화를 해서 나 요새 이상 증상이 있어서 지금 격리 상태인데 뭐 시장에 나가서 뭘 좀 사다 줄래? 그렇게 하게 되면 친구나 지인이나 물건을 사다가 뭐 마당에다 떨고 주던가 문 앞에다가 놓고 가고 이제 전화를 아주 문 앞에다 갖다 놨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배달 아닌 배달이 시작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북한 주민들은 말을 잘 따르더라고요. 나오지 말라면 안 나가고. 이렇게 북한의 감염병에 대처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 뭐 격리의 강제력이라든지 내지는 뭐 이런 호담당 의사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보건의료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요. 일단 일사불란합니다. 그래서 방역하자, 또 국경 폐쇄하자, 또 이동하지 말자. 그러면 일선까지 그런데 당의 지도가 관철이 될 수 있는 사회다. 그게 이제 또 장점일 수 있고요. 호담당제, 주치의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배워도 되는 좋은 제도이죠. 다만 이제 북한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좋으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잘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상의료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돈이 있을 때는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에 주목해서 얘기하자면 그걸 진단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보건의료인들이 또 보호 장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보호 장비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19가 우리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란의 예예요. 네. 이란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생기는데 못 쫓아가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관심 갖고 함께 협력할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강민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북한에서 의료를 받아보셨잖아요. 네. 어떤가요?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정확한 진단을 저도 이제 북한에서 무려 한 보름 동안 입원을 했는데 진단을 못 받고 퇴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두통이 와서 한 3, 4일을 머리 뒤끈 동여매고 이제 열 펄펄 내면서 알았는데 진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관리는 굉장히 잘하나 이게 생기고 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최대한 예방과 방역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감염병이라는 게 단순히 코로나19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 항상 통일 전망대를 진행하다 보면 또 여름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 모기가 굉장히 극성인데 이 말라리아도 굉장히 심각하죠, 북한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없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말라리아가 생겨서 왜 그런지 역학조사관들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북한발 말라리아인 거예요. 네. 북한 병사를 물었던 모기가 그 말라리아를 우리 병사를 물게 되면 전염이 되는 겁니다.
22만 평방 킬로미터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가 한반도인데 세균이나 바이러스, 말라리아 이거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다라는 결국 감염성 질환은 북한만의 문제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공이 함께 대처해야 되는 문제다.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공동 대처하니까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방역을 했어요. 남북한이. 그랬더니 북한의 말라리아가 줄고 우리 말라리아도 줄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해결책을 만들면서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공동 대처하자. 황미진 씨가 좀 옆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은 뭐가 부족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장갑 없이 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정말 지금은 운이 좋게 북한이 코로나19 그런 확산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남북한 특히 개성공단에서 이제 생산이 돼서 마스크가 바로바로 북한에 또 장갑도 생산이 돼서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좀 다시 살아나서 어차피 우리는 통일과 교류는 우리 민족이 안고 가야 될 숙제잖아요. 그 숙제를 합쳐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보니까 만약에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다면 섬유 회사들 많잖아요. 그럼요. 그럼 마스크 만드는데 맞아요.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앞으로 뭐 재가동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또 코로나19 같은 게 또 안 오리라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개성공단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3만 5천 명의 굉장히 숙련된 노동 인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또 말도 잘 통하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섬유 공장들도 50개 이상이 있고요. 생산 라인을 좀 바꾸는 데 시간은 걸리지만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6개월, 1년 이상 갈 거고요. 내년에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올 겁니다. 전 세계적인 마스크라든지 방호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고요. 앞으로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성공단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갈등의 상징이었던 곳이 치유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사회가 일방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시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도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곳으로 전 세계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북한 당국도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만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공동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또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